안녕하세요. 김선녀입니다. 그 손님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항상 무언가 일이 터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일이 터져서 오신 손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튜브에 했던 얘기예요. 이분이 사주가 정말 안 좋은데 참 부자로 오랫동안 거의 부를 누리셨던 어떤 아저씨가 오셨는데 그때 점사가 그랬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이 장독대에 비는 모습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고 빌었던 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근데 네 집에 빌었던 공 끝났다 이랬거든. 그리고 딸과 이제 사위 얘기를 우연히 나누다가 딸하고 사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표현, 이불 밑에 찬바람 난다고. 이제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계속 웃으셨어요, 그분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무슨 얘기하면 힘 빠지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일 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마지막 쯤에 그랬을까. 그리고 가셨던 분인데 다시 오셨어요. 그 말이 기억나서 오셨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내가 참 늦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찬바람 난다 그랬는데 그 딸이 이혼을 했대. 이제 그분도 남편이 이제 대기업 다니는 분이었는데, 뭐 아무튼 상상도 하지 않았고 찬바람 그때 얘기했을 때 이분이 그래서 내 딸이 항상 와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이 여자 전 못 보네.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이혼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부터 싫었던 걸 참고 있었던 거야. 부모님 앞에서는 티를 안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 보여지는 게 진짜가 다 아닐 수 있잖아. 내 얘기를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데 뭐 어떤 여자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때. 근데 이제 좋게 이루어지겠다. 아니, 결혼 안 된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도 문제 생긴다. 내가 이런데 콧방귀를 꼈어. 그때 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도 그때 콧방귀 낀 거 기억하시더라고. 그럴 예는 절대 없다. 왜냐면 이제 자기 아들과는 대화를 많이 하신대. 그래서 그 아들을 다 한다고 생각하셨대. 이분도 아드님이 대기업에 다니셨어요. 아드님이 거기를 간두고 외국으로 가셨어. 근데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갔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회사를 그만둔지도 몰랐는데 갔어. 출장을 간다 하고 가셨는데 전화가 와서 사실은 이렇게 돼서 나는 다 싫어서 왔다. 회사는 간뒀어요, 아빠. 이렇게 시작된 거야. 그러고는 순간 뜸 하다가 연락이 오면 사고, 뭔가 때려 부시고, 사고 치고, 사람한테 뭐를 했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계속 외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그래도 얘는 결혼을 안 하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대화를 했는데 그럴 애가 아니다. 참 이상하다. 막 이런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이 맞았어. 왜? 그 결혼도 깨졌어.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 나는 이분이 진짜 내가 놀랐어. 내가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까지 너무 사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분이 예전에 오셨던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야. 항상 얘기하셨어. 내가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웃고 계시는 꿈을 꾸면 참 좋은 일이 벌어지고 사업적으로도 돈이 막 들어오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오셨을 때 그랬거든. 어머니가 꿈에서 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니네 집에 빌던 공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꿈도 꿈이지만은 어머니가 하루는 나왔대. 그래서 깜짝 놀랐대. 아, 이 모든 게 잠재워지려나 보다. 이제 어머니가 나오면 좋은 꿈이니까 자기는 항상 그렇게 꿀 때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막 시커멓게 무슨 그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되게 시커멓게 설명할 수 없는 느낌으로 나오셨는데 막 화를 내고 울고 계시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리고 확 이렇게 악몽처럼 깨어나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오랜만에 엄마를 봐서 너무 좋은데 어머니가 나오면 좋은 꿈인데 왜 이건 꿈이 이럴까 했는데 와 이거는 저도 놀랐어요. 그 와이프분이 바람을 피는 거를 봤대. 이제 치닫다 돈도 이제 많이 이제 날라가고 뭐 이렇게 집이 몇 채가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되고 또 뭐가 벌어져 가지고 그걸 집으로 막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점점 아들 걱정해. 근데
그래서 술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털레털레 집에서 가까운데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털레털레 나가서 이제 술을 한 병 딱 사들고는 집에 와서 마실까 하다가 또 와이프가 볼까봐 안 그래도 집이 지금 힘드니까 근데 안 되겠다 하고 그 편의점에서 그냥 마셔야겠다고 앉아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계셨대요. 근데 저 멀리서 자기 와이프랑 똑같은 차가 이렇게 딱 쓰는 게 보였대. 그러니까 집 앞 편의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 차랑 똑같네 이랬는데 얼핏 차 넘버가 자기 와이프 거 같더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에이 설마 이러고 보고 있는데 와이프 어떤 여자가 운전석이 아니라 그 옆에서 내리고 그리고 운전석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고 그러고는 이제 막 이렇게 안고는 간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택시를 타러 가더래 저쪽으로. 그러고는 여자가 운전석에 타더라는 거야. 근데 이분 눈이 나쁘세요. 근데 그 여자의 모습을 봤잖아. 옷을. 근데 뭐 와이프가 뭐 입고 나갔는지도 자기는 모른대. 그래갖고 이상하다. 예감이 좀 그냥 걸리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대요. 술이 취한 상태로. 근데 와이프가 딱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드레스룸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차에서 내린 옷이랑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근데 이분 그랬대요. 에이,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우리 와이프라고 착각하는 건가?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했어. 에이 설마 우리 와이프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술김에 옷 색깔이 너무 비슷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들이랑 모든 상황 돈이 돌아가는 상황 집도 내놓은 상태 지금 사는 집도 이제 내놓은 상태 이러니까 잠을 계속 못 주무시는데 많이 이렇게 수척해지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술을 한 잔 더 해야겠다 하고 이제 조용히 또 몰래 자다가 나와서 근데 와이프랑 다른 방을 쓰신대요. 방을 따로 이렇게 쓰시고 잘 때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술을 몰래 꺼내가지고 서재 쪽으로 가서 이제 먹으려고 서재 쪽으로 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 근데 누가 속닥속닥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자기 와이프가 서재에서 몰래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디서 무너졌냐면 나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래 와이프가.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서 더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설마 이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멍하게 이렇게 아침까지 있었던 거야. 그리고는 와이프가 아침에 또 밥을 먹고는 또 어디에 친구를 만난다고 갔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따라가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가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편의점에서 봤던 그 남자가 또 맞는 것 같고 정확한 기억 안 나지만 그 사람을 그 다음날 또 만나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와이프한테 네가 지금 남자 만나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나갈 때 여자를 되게 많이 만났대.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을 때 사업을 할 때 크게 돈을 벌 때 바람을 뭐 이 여자 저 여자 몇 명을 놓고 폈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는가 보다. 우리 집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때 그 무당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정말로 빌는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러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지.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지. 점이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야. 다시 내가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해보면은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벌어진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러면은 다 되돌릴 수 있나야. 그런 게 어딨어. 이미 바람은 폈어. 그리고 이미 걔는 회사를 간뒀어. 그리고 외국 나가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있고. 그러면은 뭐 빠른 시간에 내가 기도만 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조상님은 살리려고 미리 나는 알려주신다고 봐요. 특히 어머니가 항상 웃으면서 나오셨잖아. 그 집에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겠냐는 거지. 항상 복을 주러 오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은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모르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기도를 별로 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 또. 예, 내가 그랬어. 더 지하로 내려간다고. 더 내려갈 거라고 계속.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고 원래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욕. 근데 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처음에 강력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기도를 하시면 괜찮다고, 기도하시라고 지금 조상님이 끌어들인 거라고 점을 봤었단 말이야. 근데 안 들으셨어, 이분은. 근데 후회를 해도 이제 더 모르겠어. 자기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일구어낸 일이라고, 내가 그렇게 돈을 벌였다고 하시는데, 이 기도 쪽에는 그런 열정이 없으시더라고. 만약에 원점으로 뭘 어떻게 돌아가, 이미 벌어졌는데 그거까지 돌려놓을 수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도 참 의아한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조상님이 끌어들이는데 그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일은 다 벌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내가 또 전화가 또 한 번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가시고는 기도를 안 하실 것 같다는 느낌? 그러고는 전화가 다시 오셨어요. 그러고는 또 기도를 뭐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또 얘기를 막 하세요. 아, 별로 대화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아, 무슨 점을 봤는지 손님이 왔다 갔다 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예약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또 답답한지 저한테 전화하신 거였어. 내가 그때도 보니까. 근데 그러고 다시 오지는 않았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생각하긴 그때 만약에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 근데 나도 신기했어. 어떻게 이렇게 풍풍풍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탄탄한 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날아갈까? 내가 신이 오기 전에 그거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무당이 되기 때문에, 무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아버지가 붕붕 날렸다. 정말 눈 감았다 뜨니까 돈이 다 날아갔었거든. 근데 이분한테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왔다 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사실 막 자존심에 막 그러고 앉아 계셨지만 글썽글썽 눈물도 한번 보였었거든요. 점사 중에.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 왜냐하면 어머니가 밤새도록 빌었다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래서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엄마는 나 잘 되기 위해서 맨날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빌었다 하셨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안 하잖아. 그리고 와이프분이 내가 볼 때 그때 처음에 왔을 때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이 집에 필요합니다 할 때 와이프분이 절 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절에 공을 잘 드리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은 간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 하시지 않았을까?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제대로 알려드렸으면. 안타까웠던 분이라,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손님들이 오시면 기도 다닐 돈도 없다. 뭐 이미 답을 들으면 뭐야, 살 길이 없는 거죠. 나는 이미 어디까지 내려가 있다. 나는 그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물으러 잘 오시잖아요. 뭐 걱정, 집안 걱정, 사업 걱정. 그러니까 조금 많이 심해지기 전에, 지금 기도가 절실하기 전에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때 미리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손님한테. 그냥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해라. 좋지 않냐? 갔다 오면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내 가족한테 말도 예쁘게 나오고 좋지 않냐고. 근데 그게 쌓인다는 거지. 기도가 쌓여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손님들은 대부분 저는 거기까지 기도 갈 돈이 없어요. 기도비도 없어요. 그러면 좋으니까 가까이 절에 산신가게에 들려서 기도하라. 뭐 그런 분은 원래 또 그런 게 많아. 아, 시간이 저는 뭐 몇 시까지 일을 하는 가게라서 안 됩니다. 제발 미리미리 일이 터지기 전에 오셔가지고 얘기도 듣고, 그 말이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믿지 말자. 저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서 나쁠 게 없다고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기도로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